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일단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열받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콜로무아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뛰게 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로무아니는 어떤 선수인지,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트넘이 콜로무아니를 영입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솔랑키가 갑자기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이적 시장 종료되기 전에 나오면서 토트넘은 급하게 톱 자원을 찾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콜로무아니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에 능통한 골드라는 언론인이 이제 솔랑키가 지금 발목 부상으로 주사를 맞은 상태라고 하고요. 몇 주 이내에 회복하길 바라고 있는 토트넘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 치료를 해보고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부상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솔랑키가 장기 부상인 경우까지 고려해서 콜로무아니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까지 가는 마당에 사실 히샬리송이라는 스트라이커 한 명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리고 히샬리송 역시 부상에서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간 스트라이커 한 명의 영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2명 부상이라서 그냥 전체적인 공격력 강화 측면에서 콜로무아니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 프로필을 말씀드려보면 나이는 1998년생 26살이고요. 국적은 프랑스 국적입니다. 키는 187이고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유벤투스 임대 갔다가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으로 임대를 왔습니다. 그렇다면 콜로무아니의 지난 3시즌은 어땠을까요? 22-23 시즌 46경기 23골과 14개 어시스트 90분당 0.6골과 0.3개의 어시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바로 콜로무아니의 커리어 하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시절이고요. 여기서 23-24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의 첫 시즌 12골과 6개의 어시스트 90분당 0.5골, 0.2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이죠. 24-25 시즌 33경기 10골과 3개 어시스트 90분당 0.5골, 0.1 어시스트씩 했습니다. 전반기는 파리에서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요. 350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수 자체는 꽤 많았거든요. 그 말은 교체로 많이 투입되었다는 얘기고요. 저 350분 동안 2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후반기에 반 시즌 동안 유벤투스로 임대를 갔거든요. 그때는 1164분을 소화했고 8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90분당 0.6골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후반기 유벤투스 가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클럽 월드컵까지 치르고 이제 그런 골 감각이 남아있는 상태로 토트넘에 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상 이력입니다. 부상 이력도 되게 깔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질병 같은 거 빼고는 큰 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 때문에 임대해온 선수인데 당연히 부상 이력이 없는 게 좋겠죠. 어쨌든 토트넘의 그런 니즈와도 맞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진짜 상대가 백태클 걸고 그런 사고가 아니라면 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콜로무아니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일까요? 제가 먼저 느꼈던 건 바로 위치 선정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오프더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역습 시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박스 안에서 무언가 공간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볼이라든지 우당탕탕 상황에서도 의외로 무한히 앞으로 공이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 서 있고 바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이제 바로라는 건 원바운드 볼에 대한 슈팅이라든지 발리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무한히가 공중볼 경합은 좀 아쉽지만 공중볼 슈팅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국대나 클럽에서 헤더골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대 수비와 붙어서 그걸 이겨내면서 하는 헤더라기보다는 이제 크로스가 자신에게 어떤 도전 없이 도착했을 때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능력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등진 상태에서 플레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등진 상태에서 플레이는 막 힘으로 뒤로 누르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힘보다는 유연성으로 승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루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두껍거나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인 체격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막 상대를 힘으로 밀어버리거나 넘어뜨리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상대의 피지컬적인 도전이 오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졌을 때 이제 상대의 오는 움직임을 이용한 첫 터치 같은 게 괜찮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을 받으려고 할 때 수비수가 뒤에서 확 달려들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 동작을 이용해서 발 바깥쪽으로 쳐놓고 앞으로 달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한이가 뭐 등졌을 때 바로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리턴을 내주기보단 자기가 끌고 가는 걸 조금 선호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지고 뭐 엄청난 연계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등진 상태에서 돌아서는 느낌의 플레이가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대1 능력입니다. 저는 무한히 보고 나서 기본적인 1대1 돌파 능력이 있다고 느꼈고요. 드리블 시도 자체도 꽤 많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1.39개를 성공했고요. 같은 포지션별로 비교했을 때 리그 상위 20% 정도 되는 그런 횟수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는 오른쪽 측면에도 기용될 때가 있어서 이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하는 능력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번 성공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1대1 능력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요 정도로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콜로무아니의 지난 42개의 슈팅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득점뿐만 아니라 무한이가 가져간 슈팅들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무한이는 슈팅 능력이 극상위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가마차기가 엄청나거나 땅볼 슈팅이 엄청나거나 슈팅이 엄청나게 세거나 뭐 그런 느낌까지는 제가 잘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찬스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찬스를 놓치는 게 아예 골대 바깥으로 차버린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충분히 더 상위권 공격수들은 득점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기회에서 뭐 골키퍼한테 막힌다든지 골대에 맞춘다든지 그런 느낌의 찬스를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뭐 상황으로 가져가자면 수비가 뒤쪽에서 같이 따라오는데 앞에는 골키퍼와 1대1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뭐 골키퍼한테 막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골 결정력이 엄청 특출나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슈팅도 강할 땐 강한데 그 빈도가 좀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센 슈팅이 나와? 하는 장면들이 있고 또 여기서 요 정도 파워밖에 안 나와?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적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건 XG 값보다는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XG 값이 4.7인데 그 중에 8득점을 했고요. 그래서 또 출전하는 시간 대비 득점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응 기회를 극한으로 살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찬스를 맞이하는 그런 볼륨이 크다고 할까요? 움직임이 좋고 좋은 기회를 꽤 많이 잡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로 득점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한이한테 엄청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슈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세팅이 됐을 때는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토트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원톱입니다. 히샬리송이 안 나오거나 뭐 쉬는 날에 콜로무아니가 원톱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몬스나 쿠두스 같은 선수의 지원을 받았을 때 콜로무아니가 또 어떤 플레이를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기대하는 부분은 콜로무아니가 역습 시에는 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무아니라는 선수 과연 역습 때는 어떻게 이용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단순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 득점이 꽤나 괜찮은 편이어서 쿠두스가 한 명 제쳐내고 크로스, 그걸 이제 콜로무아니가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좋아서 뭐 코너킥 상황, 세트피스 상황,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나 토트넘 선수들의 중거리 슈팅에서 굴절된 볼을 받아먹는 그런 상황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활용법 두 번째는 투톱 활용인데요. 사실 솔랑키가 복귀하면 콜로무아니가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랑키 복귀하더라도 콜로무아니는 계속 토트넘에 한 시즌간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둘 사이의 공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솔랑키가 복귀하면은 토트넘이 백스리 체제를 가동할 때 투톱 중에 한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투톱에서 쓸 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콜로무아니를 봤을 때 완전히 전형적인 9번 느낌이라기보다는 침투 잘하고 빠르고 위치 선정 괜찮고 이런 느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솔랑키가 수비 견뎌주면서 수비를 분산해주면 그때 이제 콜로무아니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역습 시에도 빠른 스피드로 돌격대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안이 토트넘에 잘 어울릴까요? 저는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역습 상황에서는 꽤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스피드, 종종 나오는 1대1 능력, 뭐 등지고 돌아서는 능력으로 한 번에 수비 제껴내고 역습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상황에 확실한 결정력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미친 듯한 골 결정력을 가졌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무리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토트넘이 지난 본머스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히샬리송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상대의 전방 압박 시 센터백들이 피지컬적으로 누르는 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백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무안이를 완전 영입한 건 아니잖아요. 임대이기 때문에 뭐 토트넘이나 무안이 뭐 완전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도 일단은 솔랑키가 주사치료 받고 몇 주 이내에 복귀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그때 뎁스가 단단해질 걸 생각하면 막 급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영입이 아닌 거는 또 은근 괜찮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무안이한테 뭐 종합적인 역할을 주기보다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무리하게 등지고 연계해주고 플레이메이킹 시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좋은 위치에 들어가서 득점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콜로무아니는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